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저번 골드 위클리 리포트 콘텐츠가 반응이 괜찮아서 2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매주 열심히 개선하면서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저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금시장은 금리보다 미국 국채와 실내 움직인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딱 저번 주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국제 금시세가 대략 5.5%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 지수도 98.8%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래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달러 강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유가가 오르는데 달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달러 지수까지도 국채 금리와 연결이 이탈되면서 결국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신뢰도 저하로 오히려 환율이 좋아진 상태로 보입니다. 환율이 제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일단 8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법인세 납입이 지나고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적으로 호재라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환율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영업자분들과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금리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상방이 살짝 트였어요. 오늘 기준금리로 이제 4,700달러가 넘었는데 그렇다면 실제 금리는 왜 하락했냐? 지금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4.7% 내외로 아직 견고하게 높습니다. 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실제 금리가 하락했냐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에 금 저점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졌는데도 금값이 안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상승 반응을 했어요. 확실히 지금 저점이 4,400에서 4,500달러 정도구나 이런 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랐냐? 이란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공급 충격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에 반영될 것을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지속되면 에너지 충격도 계속되고 물가를 잡는 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저번 주 시세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어떤 이슈에 금이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8월 19일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카드를 꺼내들면서 미국 국채 신뢰도 하락이 금 가격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금리도 하락하니 8월 21일 종가 4,680달러 3개월 고점이 나왔습니다. 저번 주 주요 지표도 보겠습니다. 주택 착공 데이터를 보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조금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규 실업 수당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은 예상보다 양호한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FOMC 의사록 내용도 보면 연준은 아직도 매파적인 스탠스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깜짝 인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위원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의사록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9월에 깜짝 인하를 해도 오히려 장기채 금리는 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이건 오히려 최악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국채 상황에서는 이제 인상도 인하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한동안 미국은 이 장기채 문제에 끌려다닐 걸로 보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미국이 국채 바이백 같은 카드를 꺼내는 걸 보면 금 재평가 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금 재평가 카드를 꺼내면 국채 바이백처럼 일시적인 반응만 할 뿐 다시 신뢰 문제로 국채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4차 산업 생산성이 GDP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아졌을 때 금 재평가 카드로 신뢰 회복을 이제 단단히 가져가는 겁니다. 금 재평가 카드를 좋은 타이밍에 써야 한다는 거죠. 이때 미국은 달러 약세로 수출 호재도 가져와야 하고 무역 적자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메인 수출이 4차 산업과 반도체여야 해요. 여하튼 시장도 제 생각과 비슷하게 동결 65%, 인상 35%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동결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기도 해요. 지금 괜히 금리를 건드렸다가 문제 터지면 총알바지가 됩니다. 연준 위원들은 당연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겠죠. 지금 금가격은 패권 경쟁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굉장히 단단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품이 아직 끼지도 않았어요. 이제 슬슬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려면 이제 금 선물에서 이제 롱 포지션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COT 인덱스도 보면 50 이상이면 롱 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69까지 나왔어요. 이 수치가 과열은 아니고 증가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금 선물 시장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나올 지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여도 높은 것만 얘기하면 8월 26일에 이제 7월 PC 물가 데이터 발표가 있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 기간입니다.
아마 8월 28일 워시 연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연준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자리라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번 주 김치 프리미엄과 실물 프리미엄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3.37%로 여전히 국제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실물 프리미엄은 저번 주에 제가 부가세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금투자자분들은 부가세 없는 기준이 적합할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실물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1.99%로 실물 투자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스테커스에서 개인 간 거래하면 KRX랑 큰 차이 없이 실물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금 투자하시면 KRX, 실물금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화이팅입니다.